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이제 영킴 의원, IRI 연설, 국무부 지금 백악관에 지금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송영길 의원이 미국의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앤디 킴, 브래드 셔먼 등의 민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런 맥락이 없이 뜬금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휴전,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윤곽을 잡히니까 그러면서 그 흐름이 지금 한반도나 중국으로 지금 넘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전에서 지금 중국이 자신 중재를 했고 개입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그 판의 흐름이 이란전을 넘어서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그리고 어 동북아로 이제 동아시아로 지금 판의 흐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중국 이란 선박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그 검색을 검문을 하든지 이런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국무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란전의 여파가 지금 점차적으로 동아시아로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원래 행정부 관료들이 야당 지도자들은 참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이 부분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외유를 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부분의 어떤 그 미국에서 그 장동혁 대표를 부른 것은 사실 이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방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그 가지는 못하고 CPEC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영상으로 연설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란 전 이후로 상황이 워낙 그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워낙 급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란 전과 이런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이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반도로 올 것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쓴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갔다 지선 지방선거를 안 하고 이런 언론 보도 프레임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아무런 그 일이 없이 장동혁 대표를 불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그 장동혁 대표가 IRI 연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반중 그리고 선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프레임으로 해서 전달을 하는데 반해서 그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어떤
그 송영길 의원은 브래드 셔먼이나 앤디 킴 등을 만나면서 이에 대한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부 어떤 유튜버들이나 언론들에서는 근데 이제 브래드 셔먼 이 의원이 뭐 종전 선언을 언급했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그거는 본질 잘못된 정보고요. 브래드 셔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을 말할 수 없다.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전제된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뭐 종전 선언을 언급했다, 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영길 의원이 왜 그 미국의 민주당을 만났냐, 앤디 킴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국의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그 반트럼프라고 하는 그 전선에 있어서 교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어떤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또 대중국 압박 정책 그리고 이란의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 미국의 민주당이 반중 친중이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연대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민 정책이 아니죠. 그 불법 체류자의 문제, 여기서 투표권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건드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그 반트럼프라고 하는 데서 교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만났다고 봐야지 어떤 그 반중 친중 메시지나 어떤 북한 어떤 그 종전 선언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요. 아무리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과 반대하는 견제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위한 거라든가 어떤 뭐 종전 선언을 위한 것이다 이런 보도는 이것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트럼프에서는 교접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상 브래드 셔먼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떤 리더급의 인사는 아니고 어떤 그런 메시지를 브래드 셔먼도 한국의 민주당이 어떤 친중적인 메시지를 던진 그 어떤 중립 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 하지만 반트럼프 전선을 형성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쿠팡 문제에 있어서 쿠팡 청문회에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도 사실은 거기서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외교의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뭐 친중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반중으로 연대를 하는 측면이 반트럼프로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공화당 집권당이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당 국가의 집권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만난다. 해당 국가의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패싱당하는 느낌인 거. 원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죠. 그 행정부에서 여야 의원들 같이 데리고 만나고 하지만 이렇게 따로 부르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공화당과 어떤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코드가 사실 맞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IRA에서 나타나는 그 반중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이런 그 트럼프의 어떤 그 공화당의 메시지를 그 담고 있다. 그 교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 오늘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또 만남의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미셸 박스틸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대사가 지금 지명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에서는 대만의 야당 총재를 중국에서 불러서 무슨 대만 통일에 대해 동의한다는 이 성명서를 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북한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미사일 보도가 사실 묻혀서 그렇지 많이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의 어떤 그 이재명 정권의 그 여당은 사실 패싱당한 느낌이 되는 거죠. 패싱 대화의 채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의 한국의 민주당 이 정부 여당은 불쾌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송영길을 그 미국에 보내면서 미국의 인사들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파가 앞으로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관리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역할이 파괴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이 중국 견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야당의 지도자가 이제 코드가 맞을 수 있겠다는 하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 이제 국무부에서 이제 초청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기밀 상황, 미국에서 기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상당히 내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는 사실 의사소통이 집중하기 어렵고 내밀한 것까지 얘기를 하기 힘들죠. 하지만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1대1로 만난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내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만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킴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났다는 것이죠. 지금 영킴 의원, IRA 미 국무부.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는
그 부정선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리고 미 국무부나 이런 그 NSC, 그 NSC는 굉장히 보안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 NSC에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내밀한 NSC는 사실 이재명도 가본 적이 이재명도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국무부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틀 속에서 봐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장동혁 대표가 그냥 미국에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이 이란전이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이제 북한까지도 이제 확장돼 나가는 이 흐름 속에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한반도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와도 접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직접적인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더 다가올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쿠팡의 어떤 301조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그 부딪혀 왔던 이재명과의 부딪혀 왔던 과정 속에서 한국의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제 국내 정치도 국제 정치의 시각에서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녹아져 있다는 걸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따로 아니라 하나의 그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봐야 이것이 제대로 보인다. 미중 패권 경쟁, 이란 에너지 전쟁,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마가 운동,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방미는 의미가 굉장히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또 들고 오는지도 유심히 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